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일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아웃랜더의 페인트 작업은 내구성이 없습니다. 2에서 3년 사용 후 본체에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나타납니다. 침 및 기타 신체 손상 부위에는 녹이 매우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장 복원을 지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빙 방지제는 크롬 본체 부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 장식 요소의 코팅은 이미 2년차에 부풀어 오르고 날아갑니다. 앞 유리도 내구성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브러쉬로 빠르게 문지르고 그 위에 나타나는 칩이 빠르게 균열로 변합니다. 표준 부품 대신 정품이 아닌 부품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로보버는 훨씬 저렴하고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차체뿐만 아니라 엔진도 부식에 시달립니다. 아웃랜더에는 엔진이 3개 있고 모두 휘발유입니다. 이러한 전원 장치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디에이터가 누출됩니다. 딜러 차량은 부식을 방지하는 특수 코팅으로 보호됩니다. 우리 상황에서 라디에이터는 4에서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매우 간단하고 선천성 염증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이 비슷한 2.0 및 2.4리터의 사초는 주로 실린더, 피스톤 그룹의 자연스러운 마모로 인해 수리공의 손에 넘어갑니다. 모터의 링이 약간 얇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달라붙는 경향이 없습니다. 두 사초의 가스 분배 메커니즘 구동은 체인을 사용하며 그 수명은 엔진의 수명과 같습니다. 부품은 실제로 평균 25만 킬로미터 지속됩니다. 그러나 모터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리터 230마력 V6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실 더 복잡한 디자인을 고려하면 6초온 4초에 비해 유지 관리 비용이 눈에 띄게 더 비쌉니다. 또한 이 엔진에는 타이밍 벨트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교체 횟수는 9만 킬로미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벨트는 이 기간을 견딜 수 있지만 이 기간 이전에 톱니가 절단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7만 5천 킬로미터 이후에는 사전에 기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기통 엔진에만 독점적으로 결합되는 베리에이터에는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장치는 고장 없이 약 10만 킬로미터를 처리하고 고통이 시작된다고 믿어집니다. 가속 시 외부 금속 노크가 동반되고 속도를 높일 때 차량이 덜컥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서비스 센터로 가서 푸셔벨트를 교체하십시오. 베리에이터는 오프로드 조건과 미끄러짐 운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과열됩니다. 일본인은 이 사실을 고려하여 스타일이 변경된 자동차에 추가 냉각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치는 여전히 변덕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며 거의 20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단 수동과 6단 자동은 무조건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시비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요구사항이 전륜 구동 변속기에 의해 제시됩니다. 중앙 커플링은 미끄러짐 운전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프로드에서 빠르게 과열됩니다. 따라서 중고 미쓰비시 아웃랜더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4X4 변속기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플링 교체, 프로펠러 샤프트, 현수 베어링 포함, 또는 기어박스 수리 비용 부담이 전적으로 두 번째 소유자의 어깨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웃랜더즈의 새로운 소유자는 조만간 정지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지 글로벌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실 서스펜션 부품의 고무 구성 요소는 화학 시약에 노출되면 특성이 빠르게 손실됩니다. 따라서 4만 킬로미터를 앞두고 스테빌라이저 스트럭과 부싱, 레버, 볼 조인트 및 무음 블록이 마모됩니다. 전면 완충 장치는 일반적으로 8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는 반면 후면 완충 장치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일찍 교체됩니다. 3시의 나머지 요소는
최대 수십만 km까지 쉽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딜러는 특수 윤활제로 해당 요소를 보호하려고 시도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도로 화학 물질은 아웃랜더 전기 장비의 서비스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미 그다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세대 크로스오버를 생산하는 동안 일본은 전기에만 관련된 리콜 캠페인을 12차례 실시했습니다. 불만의 대부분은 입비스 장치에 관한 것이었고 그 실패로 인해 냉각팬과 하향등 헤드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품질이 낮은 릴레이 레귤레이터로 인해 엔진 제어 모듈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위 컴포트 유닛이 오작동을 일으키자 전동 윈도우가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중앙 잠금 장치가 저절로 켜지고 꺼지고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모든 오작동이 떠다니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란스러운 행동의 수행은 시작될 때 예기치 않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갑자기 아웃랜더가 비상 모드로 전환되면 자동 변속기 선택기로 기어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4WD 변속기 오작동이 화면에 표시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후진등 퓨즈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퓨즈가 없으면 크로스오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덕스러운 전기 장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세 번째 아웃랜더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고 크로스오버를 선택할 때 CVD 수정을 피하거나 장치 성능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불행히도 디젤 버전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젤은 수동 변속기와만 결합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